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은 5월 넷째 주 독감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의 5.2배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각종 규제가 해제되면서 사회적 접촉이 늘어나 독감 환자는 당분간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 일부 직종에서 챗GPT로 인한 실직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술 스타트업의 한 카피라이터가 챗GPT 출시 이후 업무가 줄다가 아무 설명 없이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사된 누리호에서 도요셋 3호는 사출관 내 스프링 오작동이나 사출관 뚜껑이 열리지 않아 사출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 발사체에서 위성이 사출되는 방식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사이언스 투데이가 짚어봤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 부활에 사활을 걸면서 미일 간 반도체 협력이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일 두 나라의 반도체 공조가 국내 반도체 제조 역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미국 군함이 중국 군함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군함이 속도를 높이며 미국 군함 앞을 가로질렀는데 양국은 서로 상대국 책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초여름 더위에도 독감 환자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1주차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2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보다 5.2배 높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7에서 12세가 52.8명, 13에서 18세 49.5명으로 나타나 소아 청소년층에서 많았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사회적 접촉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 간 전파되는 질병은 당분간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 수는 21주차에 1,800여 명으로 일주 전 1,900여 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처음 진료받는 초진 환자는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이전보다 불편해진 게 사실이지만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불가피하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인데요. 결국 비대면 진료의 기술과 안전성을 더 높여서 대면 진료와 협력하는 관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았던 90살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얼마나 나았는지 경과를 보기 위해서인데 환부를 확인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 아이고, 저 자식 보이게. 예.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주세요. 영상통화의 화질이 통신 상태에 따라 편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처음 진료하는 경우라면 진단의 정확성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맹장염이 의심되는데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초진이나 질환이 악화되는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에 비대면 진료의 수준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욱 선명하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이 필수입니다. 또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원활히 전환될 수 있게 하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때 의료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그리고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전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의료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면 진료 서비스의 정착,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에 따른 어떤 적응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떨 때 대면 진료 서비스를 권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 진료가 확대될수록 민감한 환자 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엄격한 제도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최근 금연 구역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골목 곳곳에서 담배 연기가 흘러나와 비흡연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곤 합니다. 제대로 된 흡연 구역이나 시설이 부족하고 관련법조차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인데요. 코로나19 마스크 해제 이후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권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사당역 1번 출구 앞 흡연구역. 출근하던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학교에 가려면 흡연구역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등교 시간마다 자제를 부탁하는 안내가 나옵니다. 오전 8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40분 정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구역 앞을 지나가야 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달라는 방송이 나오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 시간에만 딱 금지하지 다른 시간에 다 피고 있거든요. 애기도 완전 싫어해서 이렇게 둘러가고 있거든요. 점심시간 수많은 직장인들이 오가는 여의도 증권가. 흡연구역이 부족한 여의도에서 암묵적 흡연거리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사무실에는 아무래도 그 공간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비흡연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흡연자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좀 이들의 편의성도 제공을 위해서 좀 길거리에 중간중간에 제공해주면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 명목상 설치한 흡연구역이 정작 흡연자들의 외면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곳은 흡연 부스가 설치돼 있지만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는 금연구역이 표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특히 코로나19 마스크 해제 이후 흡연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흡연구역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설치 간격과 장소 등 구체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흡연구역은 설치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나 건물 소유자의 자율성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초등학교 바로 앞에 흡연구역이 생기거나 정말 필요한 곳엔 흡연 부스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불만이 쌓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규정도 없는데 흡연구역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흡연구역이나 이제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좀 그 확대하기는 조금 약간 어려운 면이 있다. 님비 현상이 좀 심하거든요.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담배세를 걷어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진전된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든지 가족들의 통행이 많은 이제 이런 쪽에는 흡연구역을 조금 제한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면은 좀 뭐 직장 근처라든지 이런 데서 좀 그 지역별로 좀 흡연구역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늘리는 방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가운데 흡연구역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보랏빛 향기 물씬 풍기는 라벤더 농원 잠시 보셨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릉 등 동쪽 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풍 계열의 바람이 태백 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릉 31도, 양양 30도, 대구 28도까지 올라 덥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 등 서쪽 지방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고통받으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현상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폭염에 따른 전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대대적인 전기 아끼기를 시작했고 스페인에서는 폭염에 물 부족 사태가 겹치며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공장들을 최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하노이는 낮 기온이 40도를 쉽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더 극심한 폭염이 예보돼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영장이나 물놀이 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càng ngày sẽ càng nóng lên. Ngày trước là chỉ khoảng 30 độ là nóng lắm rồi. Bây giờ là 40 độ, con người phải càng ngày càng phải thích nghi dần. 문제는 전력난입니다. 정부는 전력을 수입하기로 하면서도 대대적인 전력 아끼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도로 가로등의 밝기도 낮추고 켜두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Nếu mà người dân có ý thức tiết kiệm điện thì tất cả đều có điện mà dùng. Vì nếu mà người dân không ý thức tiết kiệm điện thì sẽ gây quá tải cục bộ thì sẽ rất là nguy hiểm đến lưới điện. 스페인 카탈루냐에 있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식수를 비롯해 물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수욕을 한 뒤 몸을 씻을 수도 없습니다. Everybody come here to have fun, but there is no water. So it's kind of disappointed. 당국은 이런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담수로 정화하는 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 2년여 만에 해수 담수 공급량이 10배 넘게 늘어나 제1의 식수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800개 이상의 정화시설로 세계 4위의 담수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스페인은 이를 통해 전체 인구 70%의 식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소요 비용이 막대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에 실렸던 위성 8기 가운데 도요셋 1기는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주 발사체에서 위성은 어떤 원리로 사출되며 이번에 사출이 제대로 안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5일 8기의 실용위성을 탑재하고 우주로 향한 누리호. 위성 8기 가운데 천문연구원의 도요셋 3호는 누리호에서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는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사출간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아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제외한 도요셋 3호 등 큐브 위성 7기는 모두 사출관을 이용했습니다. 사출관은 내부 스프링을 이용해 큐브 위성과 같은 크기가 작은 위성을 분리할 때 사용됩니다. 직사각형의 통 안에 강력한 스프링을 눌러놓고 그 위에 큐브셋을 넣은 뒤 원격 조종으로 사출관 문을 열면 스프링이 위성을 밀어내는 원리입니다. 사출이 안 됐다는 얘기는 뚜껑이 알면 였거나 스프링이 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위성 자체에 어떤 그 크기가 발사관과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걸렸거나. 위성을 어디로부터 사출하냐 것이나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도 큐브 위성 4기는 사출관을 통해 분리됐습니다. 당시엔 누리호가 아닌 성능 검증 위성에 사출관을 장착했습니다. 사실상 사출관을 발사체인 누리호에 장착해 큐브 위성 분리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큐브 위성을 처음으로 누리호 사출관에 장착해 분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원하는 모습 그대로 물건을 출력하는 3D 프린터, 이제는 집을 짓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2층 건물을 3D 프린팅 기술로 완공했는데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홍성욱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의 한 사무실. 평범한 2층 건물. 내부 역시 일반 사무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2층 사무실의 기본 뼈대는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기본 뼈대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 단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은 30평 99제곱미터. 3D 프린터로 만든 기역자 벽체 10개를 사용해 건물의 기본이 되는 골조를 세웠습니다.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기간도 기간인데 비용 절감은 더 놀랍습니다. 2층 사무실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8,300만 원. 창호와 바닥, 전기 등 내부 공사가 전체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골조 공사는 단 2명의 인원으로 700만 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너무 상승이 돼서 그 공사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인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부딪히게 되는 많은 진입 장벽들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인증과 안전기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을 상용화할 수 없고 만들어도 표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속히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해야지 우리나라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3D 프린팅 주택을 짓고 있는 상황. 국내 기업들도 이미 기술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관련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챗 GPT 같은 인공지능 AI가 곧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일부 직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부분에서 챗 GPT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기술 스타트업에서 일한 유일한 카피라이터가 지난해 11월 챗 GPT 출시 이후 업무가 줄다가 결국 아무 설명 없이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AI가 급속도로 진화해 인간처럼 어색함 없이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고 작곡, 컴퓨터 코드도 작성하면서 고임금 지식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에서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사이 일본은 국가적 역량을 모아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밀착하고 역할이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8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대표 7명을 총리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사업 부활과 일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この我が国の半導体産業の復活、また日本への投資の拡大を目指して、私も政権発足以来取り組んできました。 이런 요청에 호응하듯 일본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약 5조 원을 투자해 히로시마에 D램 생산 라인을 만들기로 했고 타이완의 TSMC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구마모토현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미국 IBM은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연합 라피더스와 협력해 2나노 칩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일 정부 간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최근 장관급 회담을 열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두 나라의 밀착과 그에 따른 일본의 역할 확대는 한국의 제조 역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우리 일본 기업이 만든 시스템 반도체를 사달라,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한일 간 반도체 기술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어 일본의 반도체 부흥 노력의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생산 역량 이런 것들은 확보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후의 어떤 보루같이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하나 정도 더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미중 대립을 계기로 반도체 생산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 일본. 단기간에 제조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더라도 반도체 생산을 본격화할 무렵에는 우리에게 현실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군함이 충돌할 뻔했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군함이 속도를 높이며 미국 군함 앞을 가로질렀는데 미중 국방장관은 서로 상대국 책임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앞을 또 다른 군함이 충돌할 듯 가로지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이지스함이 속도를 높이며 미 군함의 뱃머리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137m 앞을 지나는 초근접 항해에
미국 군함은 시속 18km까지 속력을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영상은 미 군함을 뒤따르던 캐나다 호위함에 타고 있던 언론에서 촬영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통제 불능의 사고를 낼 뻔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Do the right things to rein in that kind of conduct because I think accidents can happen that could cause things to spiral out of control. 중국은 사고 원인을 제공한 건 중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붕괴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除了我们制定这样的规则，最好的办法就是我们各国，特别是各国的军机和军舰，都不要到别的国家领海。 지난달 26일엔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 앞을 근접 비행하며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전후로 미국과 중국이 공중과 해상에서 충돌할 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결렬되면서 양국 간 분위기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국방부 고위 관리들을 모아 대중국 견제에 고삐를 jes습니다. 중국도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세계 3대 음악 경연대회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바리톤 김태한 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로는 첫 우승인데 한국은 지난해 첼로 부문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를 석권하며 K-클래식의 위상을 더욱 높였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바리톤 김태한 씨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로는 첫 우승이고 성악 부문에서 한국인 우승은 홍혜란 씨와 황수미 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결선에서 김 씨는 베르디의 오페라 돈 카를로 중 오 카를로 네 말을 들어보게 등 4곡을 선보였습니다. 보통 이탈리아어로 부르는 베르디의 곡을 불어로 불러 불어권인 벨기에 관객들에게 전달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우승 직후 금호 문화재단을 통해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준비한 만큼만 무대를 즐기고 내려오는 것이었고 그 목표대로 모든 라운드를 후회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한 씨는 2000년생으로 결선 진출자 12명 중 최연소이자 지난해 9월 금호 영 아티스트 콘서트로 데뷔한 신인입니다. 중3 때 성악을 본격 시작해 선화예고와 서울대 음대를 거친 순수 국내파입니다. 나건용 서울대 교수에 이어 국립오페라단에서 김영미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벨기에 왕가가 주관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매년 피아노와 첼로, 성악, 바이올린 부문 순으로 돌아가며 열립니다. 한국은 지난해 첼로 부문의 최하영 씨 우승에 이어 2년 연속 대회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김 씨와 함께 베이스 정인호 씨, 바리톤 다니엘 권 씨 등 3명이 결선에 진출했는데 정 씨도 5위로 입상해 한국은 성악 부문에서 처음으로 2명이 동반 입상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조수미 씨가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의미를 더했는데 조 씨는 자신이 우승했을 때보다 더 기쁘다며 뜨겁게 축하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초여름 더위에도 독감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이후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환자가 당분간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